이번 강의는 바다의 미디어 네임스페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세팅과 프리빌리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미지를 인코드하거나 디코드하기 위한 기능들, 오디오와 비디오를 플레이백하기 위한 기능들, 오디오 리코더, 스틸 이미지 캡처, 비디오 캡처, 오디오 인, 오디오 아웃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잠깐 알아보았던 매니페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주로 디폴트 매니페스트라는 걸 사용했었는데요. 이 디폴트 매니페스트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디폴트 매니페스트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삼성 앱스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커스텀 매니페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커스텀 매니페스트는 디벨로퍼 바다.com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와 인테그레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커스텀 매니페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에서 디폴트 매니페스트 대신에 크리에이트 매니페스트를 지정을 해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작동하고 developer.bada.com으로 리다이렉션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한 후에 먼저 My Applications 탭에서 Generate a New Application Profile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업데이트한 어플리케이션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 넘버를 세팅하게 되는데 버전 넘버에는 메이저, 마이너, 빌드 넘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하고 디스크립션을 작성합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4글자에서 20글자까지 가능하고요. 영문자와 숫자, 마이너스, 언더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빌리지 레벨과 프리빌리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프리빌리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웹을 통해서 바다 디벨로퍼 사이트에 등록한 경우에는 노멀 레벨이 됩니다. 이 중 어떤 사람들은 바다 매니지먼트 그룹으로부터 시스템 레벨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노멀 레벨이 되겠죠. 다음은 프리빌리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빌리지 그룹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제공하는 API 중에 특정한 기능을 하는 API들을 모아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한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API들을 사용하기 위한 프리빌리지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프리빌리지에 관한 내용들이 매니페스트에 저장됩니다. 이런 프리빌리지 API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삼성 앱스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어센티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프리빌리지드 API를 선택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고 싶은 프리빌리지드 API 그룹에 체크를 해주면 해당되는 프리빌리지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컴포넌트라는 걸 세팅하게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들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바다 서버에 인포메이션을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파일 매니지먼트, 역시 서버에 저장되는 컨텐트와 캐터고리를 저장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아마존 3S나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익스터널 스토리지 서비스에 관련된 워크스페이스 매니지먼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바다 디바이스를 세팅해줘야 되는데요. 디바이스에 포함된 API 버전, CPU, 3D 억셀러레이터, 스크린 사이즈, 커넥티버티, 센서, 유저 인터랙션 기능 같은 디바이스들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웨이브폰이라고 불리는 S850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매니페스트를 만든 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페스트를 프로젝트에 집어넣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먼저 처음 해야 될 일은 실제 프로젝트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세팅이 없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바다, 그리고 바다 API의 버전 넘버, ID, 워크스페이스 속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 속에 먼저 다운로드 받은 매니페스트 파일을 manifest.xml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폴더에 집어넣어주면 매니페스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manifest.xml 파일을 절대 손으로 고쳐서는 안됩니다. 실제 삼성 앱스에서 판매 불가가 결정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manifest 파일을 손으로 수정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네임스페이스 속에 있는 클래스들과 펑셔널리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라는 클래스는 이미지의 인코딩과 디코딩을 담당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클래스는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미디어를 플레이백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 플레이어 클래스에는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각종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어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미디어 플레이어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레코더와 비디오 레코더는 마이크에서 들어온 소리와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표준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인, 아웃은 로우 레벨로 사운드를 캡처하고 플레이백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디오 인, 아웃 클래스에서는 플레이어나 레코더와는 다르게 사운드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로우 레벨 API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미지 인코딩과 디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인코딩과 디코딩은 OSP 미디어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펑션들이 이미지라는 프리빌리지드 그룹 속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 클래스 속에 있는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속에 이미지 프리빌리지드 그룹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이미지 클래스가 지원하는 디코딩 포맷은 JPEG, GIF, PNG, BMP, TIF, WBMP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코딩은 JPEG, PNG, BMP만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방법은 이미지 클래스의 decode_n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decode_n 펑션 속에 파일의 패스나 버퍼를 넣어주면 빗맵 포인터의 형태로 디코드된 이미지를 전달해줍니다. 그 외에 URI를 직접 넣어서 이미지를 디코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디코드하고 빗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의 그래픽스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인코딩은 역시 이미지 클래스의 encode to buffer 혹은 encode to file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ncode to buffer 펑션에 인코드할 빗맵과 이미지 포맷을 지정해주면 인코드된 버퍼를 리턴해줍니다. encode to file 펑션 같은 경우에는 빗맵과 이미지 포맷, 파일의 패스와 그 밖의 파라미터를 지정해주면 빗맵을 파일로 변환해줍니다. 이때 이미지 포맷에는 이미지 포맷 JPG, 이미지 포맷 PNG, 이미지 포맷 GIF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파일을 빗맵을 거치지 않고 바로 JPEG 파일로 컨버전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데요. compress JPEG-n이라는 펑션은 소스 이미지의 패스, 타겟 이미지의 패스, 그리고 사이즈 리미트를 지정해주면 이 사이즈 리미트보다 작은 JPEG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은 컨버전 펑션은 포토비어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썸네일을 만들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